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선진국발 양적 완화의 영향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된다면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내년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여건과 준비 작업 등을 본격적으로 검증합니다. 4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돈이 2조 원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강동석입니다. 월요일 코스피 지수는 기관의 매수 속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조민규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한 마감 시황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22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56포인트, 1.03% 오른 1926.3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주말 미국 뉴욕 증시가 애플과 엑슨모빌 등 주요 기업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인 것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미쳐 거래대금이 전 거래일보다 9천억 원 가까이 적은 3조 6천억 원에 그칠 정도로 전반적으로 거래가 안타냈습니다. 주요 투자 주체들의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기관이 증시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도에 나섰지만 기관이 203억 원 순매수하며 코스피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1.78% 올랐고 운수창고와 의약품, 종이목재, 증권 등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유통업이 0.57% 떨어졌고 건설업과 기계업종은 하락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현대모비스가 2.82% 올랐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한국전력, LG화학도 1% 넘게 뛰었습니다. 반면 기아차가 1.49% 떨어졌고 현대차와 NHN도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의 거래량은 2억 5,578만 주, 거래대금은 3조 6,26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올해 들어 LG그룹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올해 들어 LG그룹주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LG그룹주의 주가 강세를 이끌고 있는 게 실적이라는 점에서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LG전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 거래일보다 2.28% 오른 89,9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8% 오르는 강세입니다. 주가 상승의 이유로는 단연 실적 기대감이 꼽힙니다.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업계에서는 올해 LG전자의 매출액을 전년 대비 7.8% 늘어난 54조 9,574억 원, 영업이익은 1조 4,85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3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천영환 IM투자증권 연구원은 LG전자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남미 시장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본격화되기 시작해 비수기인 1사분기 스마트폰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15.4% 증가한 995만 대로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 IM투자증권은 이날 LG전자를 정보통신 하드웨어 최선주로 제시하며 LG전자의 목표 주가를 9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오늘 24일 발표가 예정된 LG전자의 1분기 실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호조에 LG전자와 함께 LG그룹의 IT 삼형제로 불리는 LG디스플레이와 LG이노텍의 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날 실적 발표를 한 LG디스플레이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2.18% 상승한 3만 45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LG디스플레이 1분기 매출액은 6조 8,0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늘었고 영업이익도 1,513억 원을 기록해 지난해 1분기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LG이노텍도 오늘 24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LG이노텍은 이날 전거래일보다 3.62% 오른 91,700원으로 장을 마감해 이틀 연속 올랐습니다. 김은호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당초 LG이노텍이 1분기 영업 적자를 예상했지만 43억 원가량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며 2, 4분기에는 LG전자의 휴대폰 사업부 물량 증가에 따라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IT 3인방 외에도 대부분의 LG그룹주들이 낙관적인 실적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3일 실적 발표가 예정된 LG생명과학도
3.83% 상승한 56,900원으로 장을 마쳤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화장품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감에 LG 생활건강도 1.69% 올라 60만 원으로 올라섰습니다. 이 밖에 LG 하우시스와 LG 화학도 이날 2% 이상 올랐고 LG U+도 이틀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증시 관련 소식 조민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선진국발 양적 완화의 영향으로 자본 유출의 변동성이 커져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된다면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오늘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대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정부가 앞으로 자본 유출의 변동성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거시건정성 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회사 차원의 외화 유동성 확보와 차입선 다변화를 추진하고 자본 유출입 관련 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신 위원장은 만일의 상황에서는 시장의 기대를 압도할 만큼 충분하고 단호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이 내년부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여건과 준비 작업 등을 본격적으로 검증합니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내년부터 우리 군이 전자권을 넘겨받는 데 필요한 준비와 여건이 되어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라면서 내년에 2차례 검증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내년 3월과 8월에 진행될 키 리졸브 연습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통해 기본 운용 능력을 점검하고 완전 운용 능력을 검증할 계획입니다. 한 소식통은 2015년 4월 이전에 최종 검증을 하게 될 것이며 최종 검증 때도 한반도 안보 상황과 한국군의 준비 상황 등이 최종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한미는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는 전자권을 2015년 12월 한국 합참의장에게 넘긴다는 합의에 따라 전환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4일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조치가 오늘부터 적용됩니다. 오늘부터 연말까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며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기존 주택과 신규 미분양 주택이 대상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공포되지만 감면 조치는 오늘부터 곧바로 소급 적용됩니다. 한편 오늘 회의에서 정부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9억 원 이하의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4일 부동산 대책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 방안은 이번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 버뮤다 등 조세 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돈이 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국외 금융투자의 4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기업이 조세 피난처의 역외 금융회사에 금융투자를 목적으로 송금한 돈은 1조 8,1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은에 신고하고 합법적으로 보낸 것만 집계된 것으로 음성적으로 흘러간 자금은 훨씬 규모가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은은 최근 들어 조세 피난처를 향하는 자금이 많아진 것은 국내 저금리 기조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역외 탈세가 투자 현황을 당국에 보고하든 보고하지 않든 일어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 의지를 보인 만큼 조세 피난처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구글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인 레리 페이지가 이르면 이번 주 방한합니다.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이 신제품 소개 등으로 수차례 국내를 방문했지만 공동 창업자인 페이지가 방한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IT 업계에 따르면 레리 페이지는 이르면 이번 주 방한할 예정이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등과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페이지는 구글과 안드로이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업체 대표와도 만날 전망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구글 측에서 오는 26일 최 장관을 예방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아직 면담 일정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은 서민의 자활을 돕는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행복기금 수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행복기금은 시작 단계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오늘부터 30일까지 채무구조조정 신청 가접수를 받고 본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경기 부진으로 은행과 또 카드업계, 금융회사들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소식을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이상훈입니다. 네, 먼저 은행권의 1분기 실적이 부진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은행들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보다 무려 40%가량 급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수료와 대출금리 인하 같은 경제 민주화 요구가 이어지고 연체율도 높아지면서 순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하이닉스 매각 같은 특별이익이 있었지만 올해는 그런 것도 없어서 쉽지 않은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은행들의 순이자 마진은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저금리로 대출금리에서 예대금리를 뺀 예대 마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경기 침체에 따라 기업가 가계대출 연체는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대출할 때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경기 여파로 위험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데다 가계대출은 정부의 단속으로 더 이상 늘리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는 은행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안 좋지만 정치권과 당국의 요구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은행의 경우 서민 지원 강화 등 사회적 기업으로서 요구가 많아지면서 수익 내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은행뿐 아니라 또 카드와 보험회사도 또 제2금융권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보험사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등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일기 시작한 즉시연금과 비과세 상품의 인기에 힘입어 실적이 괜찮을 것이란 지레짐작도 있었지만 실제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 대형 생보사를 제외하면 실적이 전년만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올 1월에서 3월 생보사와 순보사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8%, 21%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즉시연금의 가입이 늘어 수입 보험료만 보면 예년보다 크게 늘었지만 회계 처리 방식 변화와 규제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익을 갉아먹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분증권의 평가 가치가 취득 원가보다 30% 이상 떨어지거나 6개월 이상 취득 원가를 밑돌면 손실로 인식하도록 회계 처리가 바뀌면서 주요 보험사별로 크게는 200억에서 300억, 적게는 70억 원 수준의 이익 악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적 악화 부담이 이번 회계 연도에 더 가중될 것이라는 점인데요. 소비자 보호 추세가 영업 위축으로 기결될 개연성이 큰 데다 저금리 심화로 영업과 자산 운용에서 모두 타격이 예상됩니다. 당장 장기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 대부분의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정부의 물가 잡기 방침에 따라 묶인 상황입니다. 카드사들도 경제 민주화와 경기 둔화 영향으로 이익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업계를 대표하는 삼성카드의 경우 지난 1~3월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다른 카드사들도 사정은 이보다 더 나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금융회사가 저금리 저성장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지 않으면 실물 경제에도 악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권 관계자들은 저금리 저성장 기조가 금융회사 실적에 본격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본물 터지듯 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요구는 금융회사의 부담을 더 키우는 요인입니다. 은행의 경우 수수료 수입은 줄고 위험 대출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보험사들도 보험료 단속 등으로 본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민원 단속까지 이어지면서 영업 타격이 큰 상황인데요. 문제는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나빠지면 결국 자본 확충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서민 대출 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융권에 요구하고 있는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각종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금융회사들도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과다한 요구로 인해 금융회사 자체가 부실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큰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훈이었습니다. 네, 금융부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와 서울시청이 손잡고 환경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스타벅스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사용한 종이컵을 모아온 시민에게 텀블러와 커피 찌꺼기로 만든 배양 토화분을 제공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 해 우리나라에서 소요되는 일회용 컵은 연간 120억 개로 1,500만 그루에 해당하는 나무가 종이컵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 커피 찌꺼기도 하루 3톤 넘게 버려지고 있습니다. 종이컵 대신에 머그나 텀블러, 개인컵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서울광장에는 한 번 사용된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커피 찌꺼기 배양토를 채워 만든 꽃화분으로 장식한 화초트리가 설치됐으며 수거된 10,000개 이상의 종이컵을 활용해 시민들과 함께 환경 나무를 만드는 그린아트 퍼포먼스도 진행됐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서민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을 지원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행복나눔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김정태 지주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최흥식 지주사장, 김종준 하나은행장, 윤용로 외환은행장, 임창섭 하나대투증권사장 등 지주 계열사 임원들이 개별 사업을 전담합니다. 하나금융 행복나눔위원회는 사업부문별로 행복나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서민금융, 중소기업 청년 창업 지원, 소비자 보호, 사회공헌 등 4개 분야에서 책임 경영을 하게 됩니다. 르노삼성자동차가 QM5 가솔린 2.0 2WD 모델을 새로 출시했습니다. QM5는 가솔린 2.5 모델과 디젤 2.0 모델 두 종류가 있었는데 가솔린 2.5 모델의 생산을 중단하고 배기량이 좀 더 적은 2.0 용량을 새롭게 출시한 것입니다. 르노삼성은 가솔린 2.5 모델에서 400만 원가량 가격을 인하해 가솔린 SUV로는 가장 가격이 낮다며 경쟁 모델 대비 연비 사양을 우수하게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QM5의 최고 출력은 143마력이며 새 연비 기준인 복합 연비는 리터당 10.6km입니다. (4월 22일) 센 경제 현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